선생님이랑 지난주에 요 PCR이라고 하는 과학기술 지문을 일부러 그날 안 했죠. 맑고 깨끗한 정신 상태에서 시작을 하고 싶어서. 자, 오늘 요 녀석 문제의 과학기술 지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하다가 아마 1시간 이상 갈 것 같아요. 예상컨대. 빡세게 잘 들어주시고 지문의 어려움과 난도를 떠나서 도대체 나는 이런 형태의 지문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전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뭐 하나만 보여줄게요. 선생님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도 너희들 수업 준비해 주려고 이렇게 분석을 다 해놨어.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줄이 없는 데가 거의 없죠.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마 문제를 풀면서 뭐 이렇게 많아? 라는 느낌이 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이렇게 정보의 양이 폭발하는 형태의 지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근본적으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 중에 핵심이 뭐냐면 큰 틀과 맥을 놓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들여다보다가 숲에 대한 문제를 못 푸는 게 딱 이런 패턴이거든요. 정보의 양이 많고 그 정보 간의 연결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걸 읽지 않고 그냥 부분만 읽다 보면 어느샌가 함정에 푹 빠져 있을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과학기술 지문 풀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라고 했었냐면 지문을 읽다가 공통점과 차이점 가지고 문제를 낸다. 그래서 지문 읽을 때 공통점 나오면 이퀄 마크 치고 차이점 나오면 세운 마크 쳐가면서 표지를 심어나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선생님처럼 모든 지문에 다 밑줄 칠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은 수업을 위해서 이렇게 편의를 한 거지만 너희들은 지문을 읽으면서 정보가 양이 많고 복잡해 보이니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까 자신만의 전략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자, 항상 하는 대로 문제부터 먼저 볼까요? 문제. 네. 저 모의고사 안 봐서. 이야, 그걸 이제 말하면 어떻게? 친구 한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 자, 영상을 잠깐만 끄고 다시 이어갈게요. 복사해갖고. 자, 14번 문제부터 점검 들어갑니다. 14번 첫 번째 윗글에 살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고로 이 문제 그냥 문제별로 오답률 베스트 10에 이게 네 문제가 다 들어갔다고 했었죠. 순위까지 알려드릴게요. 자, 14번 문제는 일치불일치 형태의 문제입니다. 보시면 정답률이 37% 나왔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답 배치율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확인해 보니까 37, 12, 20, 22, 7 정도가 나왔어.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1, 3, 4하고 2번도 뭐 10% 넘었으니까 선택 비율이 많았다는 얘기. 즉 14번 문제를 보자마자 확 느껴지는 건 뭐냐면 정말 복잡한 문제긴 맞구나, 문제이긴 한 거구나 라고 느꼈고요. 자, 일단 이런 문제에서 뭘 신경 쓰라고 했었죠? 지문에 나오는 용어들이 뭐일지를 예측하고 들어가는 게 핵심이라고 썼을 겁니다. 지금 첫 번째를 보시면 이종의 프라이머, PCR에서 전통적인 PCR는 실시간 PCR을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였습니까? PCR이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보이는데 전통적 PCR이라는 게 있고 실시간 PCR이라는 게 있나봐. 그러면 얘들아 예측 바로 들어가야지. 이 두 개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문제가 있겠구나. 뭔진 모르겠지만요. 그거 첫 번째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프라이머나 PCR의 어떤 표적 DNA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개념어들이 등장했다는 거 확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단어를 보면서 내가 이런 지문을 접하게 될 거고 이런 데 신경 써야 될 거야 라는 걸 예측하고 들어가자. 두 번째,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억을 봤더니 이중가닥 DNA, 니은을 봤더니 형광표식 탐침이라는 용어가 등장해 있네요. 자, 두 녀석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하는 문제인가 봐요. 그죠? 그랬더니 선택지도 보면 1, 2번 묶어주시고 3, 4번 묶어주시고 하면 딱 모양새가 나오죠. 1, 2번은 기억의 특성을 말하는 선택지고 3, 4번은 니은의 특성을 말하는 선택지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답률, 그러니까 오답률 5위를 찍었던 문제였고요. 19, 40, 10, 12, 17 정도가 나왔네요. 이것도 역시 앞에랑 비슷했었습니다. 선택률이 19, 40, 10, 12, 17 나왔다는 얘기는 이 문제도 골고루 다들 찍어냈다는 얘기니까 많은 학생들이 지금 요 첫 번째 문제도 그렇고 두 번째 문제도 그렇고 둘 다 정답률이 40을 못 넘어가고 있어요. 어려웠다는 얘기가 맞는 거겠죠. 자, 아무튼 이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 체크. 세 번째, 16번 문제는 어떤 거 이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역시 어쨌든 PCR이 핵심인 건데 선택지를 또 봤더니 1, 2, 3과 4, 5가 묶이는 게 보이시나요?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의 차이점을 또 신경 써야겠구나. 오케이? 요런 거 챙겨놓자. 지금 벌써 두 번에 걸쳐서 언급이 됐어. 전통과 실시간 차이점을 규명하는 내용은. 자, 어쨌든 이 녀석은 정답률 37%, 16, 14, 11, 30, 37, 20.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선택지 선택 비율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어요.
압도적인 한 선택지로 몰려가서 끌려가서 쉽게 말해서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 매력적인 오답이란 단어.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냥 뭔 소리지? 하면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자, 대망의 17번입니다. 17번 문제를 봤더니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장을 가정하고 블라블라 돼 있어요. 자, A 지문이 어느 부분인지 딱 봤더니 거의 마지막 문단쯤이었어. 야, 패턴 자체는 그동안은 많이 보던 패턴 아니었니? 지문의 내용에 관련된 문제가 한 두세 개 나오고 마지막 문제가 한 마지막 문단을 묶어가지고 내는 문제. 참고로 요거 여러분들 기출 공부 열심히 했었다면 예전에 그거 기억나? LFIA 키트? 그 지문의 구성과 거의 비슷한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이 주는 힘이 바로 이런 데서 느껴지는 거죠. 그런 지문들을 연습해 왔다면 이번 지문도 말도 안 되게 손도 못 대겠어요 라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다면 나 기출 점검이 아직 제대로 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쨌든 표적 DNA 농도라고 한 단어가 나와 있는 정도만 체크해주고 밑에 선택지를 봤더니 크다, 작다, 많다 이런 식으로 관계도를 그리는 문제야. 그런데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괄호 열고 3점이라는 표시이 돼 있을 겁니다. 자, 문제 난이도가 제법 있다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런 거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생각해 주면 좋은 게 생각보다 이 문제의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온다면 의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닐 거야. 보통 추론하는 형태의 문제니까 지금 아예 문제에서도 예상 결과를 추론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 추론의 형태를 잘 따라가시는 게 중요할 텐데 참고로 이 문제 역시 정답률 오답률 1위 정답은 20% 나왔고요. 20%라는 얘기는 오지선다의 20%라는 얘기는 찍은 거랑 거의 비슷한 확률이 나왔다 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선택 비율은 23%, 20%, 28%, 11%, 17% 많이들 끌려가고 낚여가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문제도 생각보다 말도 안 되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그냥 헷갈리는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오답률 베스트 10 안에서 무려 모든 문제가 베스트 10에 들어가 버리는 굉장히 골 때리는 문제 세트였습니다. 자, 선생님은 이제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하죠. 우리의 수능도 이렇게 갈까? 라는 거지. 그동안 전체적인 문제 트렌드를 봤을 때는 문제를 설명하기 앞서서 기본적인 걸 얘기를 하자. 그동안 2년 전이 이제는 3년 전이 돼버렸구나. 3년 전까지만 해도 오답률 1위는 항상 킬러 문항이라고 불렀던 그런 문제. 국어에서도 킬러 문항이 있으니까 바로 과학 지문이었을 거야, 그지? 그래서 뭐 국껍질 문항도 있었을 거고 뭐 그 앞에 많은 기출들을 풀어봤겠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많은 친구들이 과학 지문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예 맞을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과학 지문을 넘기자 라고 하면서 풀었었는데 그게 2년 전부터 트렌드가 바뀌었죠. 오답률 1위를 누가 넘겨받았어? 사회지문이 넘겨받았어요. 사회지문이. 그래서 여러분들 2020학년도 수능 문제 사회지문 오답률 1위가 비스 비율 처음 듣는 거 아닐걸? 그치? 바젤 협약, 뭐 비스 1, 비스 2 이렇게 해가지고 그치? 바젤 1, 2, 3 서로 비교하는 문제 있었죠. 그런 식으로 오답률의 베스트를 사회지문으로 넘겼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사회지문에 힘을 실어주는 듯 하더니 다시 과학지문으로 돌아온 상태야. 그러면 일단은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 이거 한 번 가지고 다음에 우리가 볼 수능 문제도 과학기술이 제일 힘들 것 같으니까 포기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일단 9월 모평까지 나오는 상태를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네요. 그래서 사회와 과학을 번갈아 가면서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거 예측해 주시는 작업이 중요할 거고 그리고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문제의 세트 구성을 보면 기본에 충실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부터 선생님이 이 지문 구조를 분석해 드릴 텐데 그 지문의 내용 자체도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는 건 딱히 아니었고요. 다만 정보의 양이 많고 복잡했을 뿐이지 문제의 출제 패턴도 기존의 문제 출제들과 동일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기출 연습 많이 해.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문제 읽으면서 이런 정리를 했죠? PCR에 대한 지문이야. 과학기술 지문이고 실시간 PCR 그리고 전통적 PCR의 특성을 서로 따로따로 정리해서 이해해야 되고 비교도 할 수 있어야 되네요. 이 안에 당연히 구성 요소가 나오겠지. 그 구성 요소에 대한 정리도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자, 아무튼 PCR과 관련된 질문 시작해 봅시다. 그나저나 이 PCR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나요? 처음 들었어. 처음 들었다면 독서 기출을 안 푼 거야. 수특이잖아, 수특. 수특 PCR에 수특에 PCR 지문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 혹시 본 사람은 알 거야. 수특에 그 그림이랑 같이 나와 있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거기서 수특
독서 지문들을 한 번쯤 쫙 정리를 했다면 우리가 물론 수업 과정에서 그것까지 해결을 하진 않지만 그걸 한번 미리 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잖아, 그치? 분명히 나왔다는 거, 나름대로의 연기였다는 거. 문제는 거기서 이제 소스만 나온 것인지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라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아무튼 PCR 선생님도 막 찾아봤거든요. 이게 무슨 뭐의 약자인가? 찾아봤더니 뭐야? 폴리머레이스 체인 리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PCR이 왜 지금 뜨는 지문인가? 바로 바이러스 코로나 검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지문 역시 시류랑 밀접한 선택지가 나온다는 거 이번에 또 한 번 증명됐습니다. 코로나가 제일 큰 우리 올해 화제와 이슈였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PCR 검사법에 대한 지문을 내놓은 거야. 자, 아무튼 1번 단락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가보자.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 효소 연쇄 반응, 즉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PCR이 뭐의 약자인지 설명했고, 그럼 중요한 거 아니까 넘어가자.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녀석은 뭐예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있으면 이게 조건이야, 조건. 그게 있으면 뭐가 가능해진 거야? 증폭해주는 게 가능하다는 얘기지. 오케이? DNA가 한 덩어리밖에 없었는데 이걸 10배, 100배, 1000배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나 봐요. 그게 바로 연쇄 반응. 참고로 이 CR이 체인 리액션이니까 많이 듣던 단어죠. 연쇄 반응이라는 뜻이요. 자, 그래서 이 PCR이라고 하는 녀석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야, 지금 이거 뭐 설명한 거야? PCR에 필요한 구성 요소 4종을 설명한 거야. 맞니? 그러면 예상 가자. 이런 단어를 봤으면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될 얘기는 뭔데? 이 각각의 특징이 뭔지 정리하는 내용이 쭉 나오겠죠. 오케이? 그 패턴을 기억하자. 그러면서 이제 구성요소 사정에 대한 설명이 나올 테니까 이 밑에부터 볼게. 먼저 주형 DNA란 A라고 써볼게요. 주형 DNA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이건 뭔데? 시류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야. 자, 시료로부터 추출한, 지금부터 내가 복제하고 싶은, 그러니까 바탕이 된다는 얘기는 복제할 대상이라는 얘기겠지, 그치? 복제할 대상이 되는 이중가닥 DNA랍니다. 그쵸? 개념 정리한 것 뿐이야. 너희들 이거 선생님처럼 똑같이 쓸 필요 없어요? 자, 주형 DNA라는 것의 정의가 여기 나와 있다는 표시만 잘 해놓으시고, 계속. 이때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불러. 자, 이거는 보조 설명이지. 여기 중에서 증폭하려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표적, 노란색으로 쓸게요. 부분을 표적 DNA라고 부른대요. 계속 정리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표적 DNA는 아까 그 사종에 포함되지 않으니까 옆으로 뺐어요. 자, 다음 두 번째 프라이머는 하면서 이제 두 번째 얘기 나오죠. B 프라이머라는 것도 있답니다. 그럼 이건 뭔데? 표적 DNA 일부와 동일한 염기 서열이에요. 자, 이 녀석은 표적 흰색으로 표적 DNA와 파란색 동일한 염기 서열이야. 선생님이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요즘에는 대놓고 A 하면 B 한다 라는 패턴을 쓰는 경우가 많이 좀 줄었어요, 실은. 선생님이 수업할 때 기출문구다가 말씀드릴 때 뭐 A 하면 B 한다, B 하면 C 한다, 그래서 A는 C와 같다라는 식으로 구성 요소 간의 어떤 연결고리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 근데 여기서도 그게 없는 건 아니지만 요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되게 동일이라는 용어를 써서 집어넣은 부분들이 종종 보인다는 거지. 다시 정리해봐. 주형 DNA 중에서 표적 DNA가 하나 선별되는 거고 그 표적 DNA랑 동일한 게 프라이머야. 됐어? 동일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 문제 내려고 그렇게 생각하셔야지. 이해됐나? 자, 신경 써놓자.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야. 이렇게 되어 있는 단일 가닥 DNA야. 느낌이 빵빵 오시나요? 동일해서 먼저 공통점 찾았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차이점도 존재하고 있죠? 다시 주형 DNA는 이중가닥이야. 그런데 프라이머는 단일가닥이야.
차이점이잖아. 느낌이 왔어? 이거 분명히 써먹을 거야. 그래서 이 이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은 뭐냐면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하는 거야. 오케이? 이중이 있고 여러분들 DNA 구조하면 이렇게 빙글빙글 꼬여 있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요게 여기 중에서 하나에서 시작과 끝에 붙는 거지. 계속합니다. 다음 세 번째 DNA 중합 효소는 이라고 돼 있어. C DNA 중합 효소. 그럼 이것도 뭔데요? DNA를 복제하는 겁니다. 이 녀석이 실제로 DNA를 복제하는 녀석입니다. 복제를 하고 단일가닥 DNA의 각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키는 거지. 자, 이게 D였죠 아까? 뉴클레오타이드 라는 녀석은 이 단일가닥 DNA에 대응하는 녀석이야. 단일가닥 DNA에 대응하는 이 녀석을 이 녀석이 끌고 와서 복제 작업을 해준다 라고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키면 다시 이중가닥 DNA가 생성되는 거죠. 그 결과 다시 이중가닥이 생성돼. 이런 거네. 지금 여기 끝까지 말한 내용 그러면 이거야. DNA는 원래 이중가닥이잖아. 그치? 근데 이 녀석을 풀어서 뿅뿅 붙여가지고 여기서 대응되는 대로 뿅뿅 만들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봐봐. 두 가닥이 있었는데 이 두 가닥이 한 가닥으로 찢어지면서 나눠지고 이 녀석이 복제물이 하나씩 더 생기면서 결국에는 두 개였던 녀석이 둘이 됐으니까 네 개가 된 거네. 가닥으로 치자면 두 배씩 늘어나는 거네. 요게 바로 PCR이구나.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요 그림을 이해해 주시고 자 여기까지 먼저 뭐 한 거예요? 전형적인 과학이면서 기술 지문 패턴 아니야? 기술 지문 패턴이 항상 이런 식이었죠? 어떤 대상을 설명해. 먼저 정의해. 그리고 나서 요게 구성 요소는 이런 것들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단락 예상대로 뭐가 나오기 시작하지? 단계가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말씀드렸던 이 큰 틀, 그러니까 숲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야. 용어가 막 DNA, 프라이머, 뉴클레오타이드, 효소 막 난리가 아니잖아. 벌써부터 몇 개 이상의 용어가 막 등장하고 있는데 흔들림이 없으려면 얘네들을 큰 우리에 잘 가둬놔. 알겠죠? 첫 번째 단락은 PCR과 각 요소들의 특징을 설명한 단락이야. 됐지? 두 번째 단락 넘어갑니다. 선생님은 요 단어가 신경 써였어요. 뭐냐면 우선 뭐예요? 지금부터 뭘 보여줄 거예요? 과정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해됐죠? 자, 과정을 따라 봅시다. 우선 열을 가해서 이중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분리야. 오케이? 분리할 때는 뭘 사용해? 가열을 사용해서 두 가닥을 한 가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좀 해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글자가 뭐예요? 이후 순서대로라는 얘기지, 그치? 그 다음 단계는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해. 자, 이번에는 결합 단계야. 이 녀석은 각각의 단일 가닥에 분리된 이 녀석이죠? 이 녀석에 프라이머가 결합. 뭐가 플러스 된다. 됐죠? 다음 문장입니다. 그래서 결합하면 순서지 지금, 그렇지? 결합하면 DNA 중합 효소에 의해 복제돼요. 다음은 복제돼요, 그죠? 뭐야? 누가 하는 일이야? 중합 효소라는 녀석이 이 녀석을 복제시키는 거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다시 두 개의 이중가닥이 생기는 거지. 그 결과가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개념은 아니야. 선생님이 아까 이해했던 그 녀석이 실제로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 뿐이죠. 두 개가 있는데 찢은 다음에 얘도 두 개를 만들고 얘도 두 개를 만들면 두 배가 늘어난 거잖아. 됐죠? 자, 이렇게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며 사이클마다 표적 DNA의 양은 2배씩 증가해. 오케이, 좋아요.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고요? 한 사이클이야. 그리고 한 사이클이 돌면 표적 DNA는 2배 증가해.
관계도 보이죠? 이런 단어 왜 파란 펜으로 쓰고 있을까? 역시 1사이클당 2배 증가라고 하는 건 어쨌든 사용해야 될 수식이 될 것이겠지. 써먹을 거야. 선생님은 지문을 읽으면서 이런 것들이 써먹히겠다라는 걸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지경까지 오려면 지경? 그런 단계까지 오려면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 그리고라. 자, 근데 그리고가 또 있어요. 뭐야, 끝난 게 아니었어? 그리고 DNA 양이 더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하는 거. 오케이. 충분한 뭐예요? 사이클 수행. 근데 이거는 뭐 쓸 필요가 없겠다, 그쵸? 충분하게 한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그쵸? 그래서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 증폭해서 두 배 하다 보면 결국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하는 거지. 됐죠? PCR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이클을 말하는 게 아닌 거야, 그죠? 한 사이클을 여러 번 돌려서 두 배 되는 과정으로 충분한 양을 만들어낸 다음에 PCR을 종료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한 다음 중요한 단어 나왔다. 뭐라고 나왔어? 전통적인 PCR이란 녀석은 네모 쳐져 있죠? 자, 전통적 PCR 설명했습니다. 우리 이거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하지, 그치? 뒤에 비교하는 문제 2개 있었어요. 자, 기억.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키는 거야. 이 녀석의 정의는 PCR의 최종적인 산물에 플러스 형광물질을 결합시키는 거래요. 그래가지고 이 발색을 통해 표적 DNA 증폭 여부를 확인하는 거죠. 아하, 그렇군. 그래서 형광물질이 나타났으면 결국 발색이란 결과로 이어지겠지. 형광이니까. 그리고 발색 여부를 통해서 제대로 내가 원하는 만큼 PCR이 수행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인가 봐. 됐나? 전통적 PCR은 그냥 이거야. 됐지? 이거 하고 그 결과물에다가 형광물질을 집어넣는 거야. 됐어? 오케이,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얘기까지 한번 이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락 이어가 볼까요? 여기까지 큰 틀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나요? 괜찮나요? 할만한가요? 세 번째 단락 갑니다. 자, 이때 그다음 PCR이라는 녀석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집니다. 자, 이번에는 별표 실시간 PCR이라는 녀석이 있어. 네모 쳐볼까요? 그리고 우리는 예상해야죠. 요 두 개의 차이점을 찾아내는 게 핵심인 거야, 그지? 근데 첫 번째부터 설명을 벌써 했어. 실시간 PCR의 특징은 뭐냐면 뭐도 알 수 있어? 이 녀석은 표적 DNA의 시료의 양이었나? 표적 DNA의 손에도 줄이 너무 많아서 헷갈린다. 야. 자, 표적 DNA의 양도 알 수 있다. 시료의 표적 DNA 양. 도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런데 실제로 요즘에 말하는 게 바로 디테일 부분. 그러면 얘들아, 숨어있는 차이점이나 밝혀진 거지. 숨어있는 차이점은 뭐야? 전통적인 PCR에서는 시료의 DNA 양을 알 수가 없는 거야. 왜일까? 결과물에만 확인하라니까. 시료라는 건 맨 처음 출발할 때의 녀석이었잖아, 그치? 출발할 때 얼마만큼 가지고 시작했는지 몰라. 근데 이 실시간이라는 녀석은 표적 DNA의 양도 알 수 있다는 것. 이건 차이점이지. 눈치채야죠. 이 도라는 말을 통해서요. 됐죠? 계속합니다. 자, 이 녀석은 어쨌든 실시간 PCR이라는 녀석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좋아요. 일단은 전통적 PCR과 뭐한 동일이야. 2번 문제 세트의 특징이라고 했었죠. 이런 식으로 동일이라는 단어를 중간에 집어넣더라, 그지? 동일한 과정을 겪어요. 그럼 무슨 소린가? 요거는 똑같이 한다고요. 똑같은 거야. 공통점 이퀄 칠게요. 자, 동일한 과정을 거치지만 이때 이를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서 표적 DNA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녀석은 대신에 차이점은 이거네요. 각각의 과정마다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야. 사이클마다 발색이 일어나서 그 결과로 실시간으로 지금 증폭됐으면 2배로 진해지고, 그지? 증폭됐으면 또 2배로 진해지겠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 자, 뭐예요? 차이점입니다. 됐죠?
사이클마다야. 그럼 이쪽은 뭐였죠? 최종 산물이었죠. 요 두 개가 대립되는 짝이 되는 거지, 그렇지? 느꼈죠? 자, 그리고 발생은 뭐 된다? 아까 누적이라고 했어. 누적이란 말 놓치지 말자. 누적시키는 거였어. 이를 위해서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생 물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렇죠, 당연하게도. 이것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중간중간에 사이클마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니까 새로운 발생 물질이 따로 필요하겠죠. 발생 물질이 필요하다. 물질이 필요하다. 그 발생 물질이라는 게 그거군. 기억,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니은 형광 표식 탐침입니다. 기억. 일단 써볼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라는 녀석하고 니은 이 녀석은 형광 표식 탐침. 지금 선생님이 영상을 녹화 중이라서 칠판을 다 쓸 수가 없어서 일단은 요 다음부터는 여기다가 집어넣을게요. 괜찮죠? 자, 가보자. 자, 그리고 참고로 우리 또 알아. 이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도 있었잖아. 근데 이런 정보의 양에 휩싸이지 마세요. 지금 잘 보자. PCR은 이런 구성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그래서 그 진행에서 한 방에 마지막에 확인하는 건 전통이고 중간중간 확인하는 건 실시간 PCR이야. 그때 이 실시간 PCR을 중간중간 확인해야 되니까 새로운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한데 그게 요거일 수도 있고 요거일 수 있어. 이런 큰 틀을 잊지 마시라는 거지. 알겠죠? 여기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제 뭔 소리지? 뭐였더라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거 확인하려고 또 지문을 다시 읽어. 어딘지 모르잖아. 그치? 문제 풀고 있었네 하면서 다시 문제를 보다가 다음 선택지에서 또 모르겠어. 그럼 또 돌아오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됐죠? 자,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부터 볼게요. 자, 이 녀석은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생하는 형광 물질입니다.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 결합하죠. 이 녀석의 특징은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는 게 특징입니다. 어디 달라붙는다고요?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DNA에 달라붙어요. 오케이? 그럼 새로 생성된 건 뭘 말하는 거죠? 어느 단계야? 여기 복제가 끝난 이후 여기에 달라붙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표적 DNA 증폭을 알 수 있게 해주겠지. 그쵸? 새로 생성되면 달라붙고 생성되면 달라붙고 하면서 계속해서 혈관물질의 양을 늘려나겠지. 다만 이건 문제가 있나 보나?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다 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개의 프라이머까지 결합해서 이중가닥이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해서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난다. 근데 단점은 의도하지 않은 발색이야. 그럼 어떤 경우라고 했었죠? 프라이머끼리 결합하는 거. 프라이머의 결합에 달라붙는 거지. 프라이머는 아까 뭐라고 했었니? 단일 가닥 DNA야. 근데 단일 가닥 DNA가 하나하나 있는데 이게 서로 다른 데 달라붙어야 되는데 너희들 또 두 명인 거야? 내가 일단 달라붙어 볼게 하면서 여기 달라붙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이해하자. 이 녀석은요 커플 킬러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돌아다니면서 둘이 커플을 맺고 있네? 짝이 됐네? 그럼 나도 껴들게 하면서 껴드는 애가 바로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인 거죠. 근데 문제는 얘는 약간 무식해서 두 명이 손만 잡고 있으면 다 커플인 줄 알고 끼어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가지고 아빠랑 엄마 아빠도 커플이잖아. 잠깐만. 아빠랑 아들이 손을 잡고 있어도 둘이 붙어있네 하면서 끼어들고 여기저기 다 끼어드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오케이? 오류 발생 확률이 존재한다는 뜻이었을 겁니다. 자, 아무튼 의도치 않은 발생이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여기가 4단락이었으니까 그냥 표시만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형광 표식 탐침이라는 거는 또 뭐냐면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라는 편이야. 자, 이 녀석은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야. 자, 재미난 점은 자기 자신이 형광이면서 소광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남자이면서 여자이고 검은색이면서 흰색인 거지. 그래서 그 결과는 이도저도 아닌 형태가 돼 있는 거야 지금은. 자, 그럼 잘 보자. 이 녀석의 특징은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은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 녀석이야. 이 녀석은 별도로 설계해서
프라이머가 아닌 부분에 결합하도록 설계했어요. 자, 느낌 맞죠? 차이점이죠. 차이점이니까 출제 요소입니다. 이해됐나요? 얘는 어디부터?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이면 야 나도 줘 손 좀 빌려봐 하면서 같이 껴들고, 얘는 혼자 있는 애한테 끼는 거야. 근데 혼자 있는 애 중에서 아까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단이 있고 결합하지 않는 단이 있었잖아, 그치? 결합하는 단에 프라이머가 거기 붙는 자리에 붙는다는 거죠. 자, 가보자.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 가닥이 되면 이건 뭘 보여주고 있니? 별도로 과정까지 설명하고 있죠. 됐죠? 가보자. 원래는 이중이었어. 근데 그 녀석이 단일로 변신해마디 이중이었다가 단일로 변신을 하고, 이때 형광표시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 결합해. 자, 뭐요? 마찬가지로 뭐예요? 공통점이잖아. 계속 나온다잉. 이 녀석도 똑같이 뭐에 결합해? 프라이머에 결합해. 글자가 볼다는 모르겠다. 프라이머에 결합하고, 잠깐만, 안 보이겠는데? 자, 프라이머에 결합하고, 자, 그래서 어디 가니? 결합하고, 아니요, 잠깐 미쳤나봐. 선생님이 지금 잘못 얘기했죠? 프라이머에 결합하는 게 아니고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어디에? 이거 우겨 쓸게요. 쓸게. 단일이 있으면, 마음이 급해서 1번 마음을 쓰고 있는 이제 또 단일 DNA, 그리고 결합이 이루어지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마찬가지라는 말이었죠. 공통점입니다. 그죠? 똑같이 같이 달라붙고, 이후 DNA 주가표소에 의해서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됩니다. 결합 뒤에 이 녀석이 이중가닥으로 복제되는 과정에서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 뭐가? 탐침이 부러지는 거래요. 자, 또 차이점 나왔습니다. 느꼈나요? 이 녀석은 결합을 통해서 발색을 하는 녀석이었죠. 그쵸? 맞냐? 오케이? 얘는 결합을 해야 발색이 이루어져. 물론 의도하거나 의도하지 않거나, 됐지? 근데 이 형광표시 탐침이라는 녀석은 결합한 뒤에 끊어지는 과정이 필요해. 차이점이잖아. 오케이? 끊어지고 나면 그 끊어짐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 형광표시 탐침이라는 녀석은 형광과 소광이 붙어있다고요. 근데 끊어지면 형광물질과 소광물질이 분리돼 버리는 거야. 그러면 형광물질은 나를 제한한 녀석이 이제 없어졌네? 발색을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발색이 되겠죠? 오케이? 그 결과물로 발색이 되는 거예요. 끊어짐의 결과가 발색으로 이어지는 거야. 자, 읽으면서 계속해서 신경 써야 됩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그치? 이 녀석은 붙음으로써 발색되고, 얘는 떨어짐으로써, 끊어짐으로써 발색된다. 됐죠? 그 결과 증폭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 형광표시 탐침이라고 하는 녀석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녀석은 단점이 뭐예요? 단점? 비싸지, 당연히. 일일이 다 설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거기에 맞춰서 그런 DNA 조건에 딱딱 붙을 수 있게 설계를 미리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야. 염기 서열을 아는 DNA를 증폭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죠. 그 녀석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아니까 이 녀석을 증폭시키기 위해서 특정한 조건을 다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4단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단락이랑 6단락은 이제 마무리 부분인데, 일단은 공간관계상 여기까지만 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A단락 문제는 17번으로 연결되는 거니까 나중에 풀도록 하고, 자, 그리고 마지막 6단락만 읽고 넘어갈게요. 그냥 이건 읽어도 돼.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의 복제, 유전병 진단, 친자, 간별, 암, 질병, 감염성 질병, 이거 뭐예요? 코로나 같은 것을 진단하는데 광범위하게 활용되죠. 특히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죠. 됐죠? 만약에 내가 찾아내고 싶은 녀석이 없었으면, 봐봐, 우리 여러분들 선생님도 뭐 정확하게 이과 사람은 아니라서 어떤 원리가 주어진지 모르겠지만 예상컨대요. 그 전에 코로나 검사 받아본 사람들 많이 있죠, 여기? 그쵸? 받을 때 코 면봉으로 코 안쪽으로 후기지 않던가? 그럼 그걸 가져가서 그 점액 요만큼만 가지고 뭘 하는 거야? PCR 증폭을 하는 거지. 증폭을 했는데
그 바이러스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뭐죠? 코로나 바이러스잖아, 그쵸?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녀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안에 있는 이 점액량을 충분히 증폭시키겠지. 됐어? 어느 만큼 증폭을 하다 보면 나타날 거 아니야, 얘가. 그래서 쫙 찾아내야 되는데 원래대로라면 전통적 PCR에서는 증폭을 다 끝낸 다음에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오래 걸렸단 말이야. 근데 최근에는 엄청 빨리 하죠, 그죠? 그냥 바로 다음날 바로 결과가 나와버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실시간 PCR의 역할이 아닌가라고는 예상할 수 있죠. 아마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대단한 과학 경력이고요. 자, 우리가 지금 5단락 A 묶음 하나만 빼고 일단 다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먼저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13번 가봅시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옳지 불치 문제야. 1번부터 가보자.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의 염기 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에서는 찾을 수 없대요. 자, 다시 한번.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건 프라이머의 염기 서열이야. 자, 먼저 프라이머는 뭐라고 했었죠? 표적 DNA와 빠밤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녀석이었습니다. 다시. 그러면 표적 DNA는 근데 뭐였죠? 주형 DNA의 그냥 일부분이죠. 다시. 주형 DNA에 있는 특정한 DNA 구조는 표적 DNA에도 있을 것이며 표적 DNA와 동일하게 만들어낸 프라이머에도 당연히 동일하니까 같은 구조가 있겠지. 그러면 주형 DNA에서 일치하는 염기서를 찾을 수 있겠니 없겠니? 있겠지. 1번이 답이네. 1번이 벌써 답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걸 느껴달라고 제발 부탁이니까 동일이라는 단어에서 결국에 답의 근거가 나왔죠. 오케이? 근본적으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능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꼭 신경 써주시고, 자, 첫 번째 문제 해결. 자, 나머지 선택지도 한번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해볼까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마킹하면서 따라가는 거야. 2번. PCR에서 표적 DNA 양이 초기의 양을 기준으로 처음에 2배가 되는 시간. 자, 2배가 되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한 사이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쵸? 그런데 이 사이클과 4배에서 8배가 되는 시간을 말했어. 4배에서 8배가 되는 것도 몇 배가 되는 거야? 2배가 되는 거지. 2배도 결국 궁극적으로 한 사이클 아니야? 그러면 이 한 사이클의 시간은 뭐겠지? 동일하겠지. 됐죠? 사이클당은 동일하다. 2번 오케이. 3번 전통적인 PCR이라는 녀석은 표적 DNA 농도를 아는 표준 시료가 있어도 시료의 표적 DNA 농도를 PCR과 점정해 알 수 없다. 말했잖아. 숨어있는 차이점. 그치? 아까 전통적 PCR 자체에서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어. 그런데 실시간 PCR을 얘기할 때 시료 표적 DNA 양도 판단할 수 있는 게 실시간 PCR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실은 전통적 PCR에서는 이걸 찾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쵸? 4번 실시간 PCR이라는 녀석은 가열 과정을 거쳐야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양을 증폭할 수 있어. 자, 실시간 PCR의 과정을 설명했나요? 네, 했어요. 어디서요? 뭐라고요? 동일하다고 했어. 동일하다고 했으니까 가열 과정은 당연히 첫 번째 단계에서 필요하겠죠. 됐니? 자, 지금 선생님이 읽으면서 뭘 집중해야 된다고 했었죠? 동일하다라는 말을 자꾸 숨기더라. 예전처럼 대놓고 말하지 않는 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구나 라고 느껴달라고 했었죠? 오케이. 예전처럼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신경 써주자. 자, 마지막 5번입니다. 실시간 PCR을 실시할 때 표적 DNA의 증폭이 일어나면 DNA 중합효소와 프라이머가 필요하다. DNA 중합효소랑 어디 갔어? 프라이머. 그냥 PCR을 할 때 필요한 구성 요소잖아. 여기에서 이렇게 이 녀석들을 가지고 이렇게 활용한다고 했었고 실시간도 요거랑 동일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겠죠. 됐죠? 오케이. 첫 번째 문제 해결했습니다. 기분 좋게 풀렸길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잘 챙겨주시고요. 자, 15번 문제. 기억과 니은을 설명하려고 되어 있는데 기억과 니은이 바로 이거였죠. 자, 요 녀석과 요 녀석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찾는 문제야. 이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집중해서 읽었던 겁니다. 가자. 1번. 1, 2번 묶어서 한꺼번에 하자. 기억은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 합체를 이룬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잘 봐. 기억, 요 녀석은요 프라이머와 결합해서 이중체를 이룬다? 잠깐만. 프라이머와 결합하는 건 아까 말했었던 올바르지 않은 상황이었죠. 됐지? 게다가 이 합체라고 하는 용어가 어디 있었냐면 봐봐. 우리 4단락, 3단락의 제일 마지막 문장에서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의중가닥이 이 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이중가닥의 이합체라고 하는 녀석은 이합체라는 건 뭐라고? 프라이머끼리의 결합물을 이합체라고 부른다고? 근데 거기에 붙는 게 문제였던 거잖아. 이해됐나요? 자, 이합체를 이루는 게 것이 아니라 이합체는 프라이머끼리의 결합물만 한다. 잘못된 설명. 됐죠? 2번입니다. 기억은 표적 DNA에 붙은 채 예상대로지. 핵심 차이점 아니었어 이게? 이 녀석은 기억은 붙어서 발색, 니은은 끊어지면서 발색이었죠. 핵심 차이점 가지고 문제 만들었죠? 2번 오케이. 됐나요? 3번입니다. 3번 좀 듣자. 담배 연기가 들어온다. 옆에서 좀 달아줘. 지금 담배 연기 나만 나냐? 내 담배 냄새. 들어왔는데 제대로 들어왔는데 지금. 담배 냄새. 야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한 지 1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여기서 담배 냄새가 날 이유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밖에서 들어올 거겠지 뭐. 자, 선생님도 전자 담배로 지금 바꾼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도 연초는 역해서 못 피우는 상태가 되는데 뭐 궁극적으로 끊어야겠지만 그래요. 선생님이 피워보고 나니까 알겠더라. 담배 연기가 얼마나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역하고 괴로운 건지, 내가 그동안 지하철을 탈 때마다 옆에 있는 사람을 얼마나 괴롭힌 것인지 처절하게 반성하게 됐어요. 선생님이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사람이 확실히 이기적인 것 같아. 지하철 타기 전에 한 대 피고 있어. 그러고 나서 지하철 들어가. 그러면 선생님은 나는 좋은데 이제는 이제 선생님이 안 피우는 사람이 다 연초를 안 피우는 입장이 됐잖아. 그리고 나서 지하철을 타면 옆에 어떤 아저씨가 막 담배 구리네라고 표현해야 되나? 담배 구리네가 막 피우면서 내 옆에 앉아있으면 도저히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와, 내가 그랬겠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정말 반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뭐 어쨌든 간에 자 15번에 3, 4, 5번 맞아봅시다. 이번에는 니은의 특징들을 설명하는 거야. 자, 니은은 형광물질과 결합하여 이합체를 아니라고. 야, 이합체라는 거는 프라이머끼리의 결합체를 말한다고 1번에서 말했습니다. 그쵸? 땡. 4번. 니은은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서 발색 반응이 아니죠. 시작 지점이 뭔데요? 말했잖아. 우선, 2호, 2순으로 보면 시작은 가열이야. 가열 과정에서 발색이 일어나는 경우는 아니잖아. 됐죠? 어디에 붙는다? 여기 단계에서 붙는 거였지. 복제 단계에서. 됐죠? 마지막 5번. 두 녀석 모두 공통점이야.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둘 다 이중가닥에 결합한다. 자, 기억은 이중가닥에 결합하는 거 맞지? 근데 니은은 단일가닥에 결합했잖아. 차이점이잖아. 선생님 이거 표시는 안 했구나, 그지? 여기는 이중가닥에, 여기는 단일가닥에 붙는 거였으니까 차이점에서 또 나왔어. 자, 선생님이 지금 지문이 좀 복잡해져 버리긴 했습니다만 선생님의 설명이 잘 먹히고 있길 바랍니다. 핵심은 뭐다? 공차에서 다 나오고 있다 지금. 그지? 읽을 때 공차를 정리하는 거 중요하다. 그게 바로 속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16번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가자. 이번에는 전통적 PCR과 실시간 PCR의 차이점을 규명하는 문제였어. 가자. 15번에 네. 그래서 2번이라니까? 기억의 특징은 뭐라고? 붙은 채로 발색이 되고 니은은 끊어진 상태에서 발색이 된다고 했었죠. 야,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니. 야, 자, 아무튼 16번 넘어갑시다. 이해한 거 맞지? 자, 1, 2, 3번 묶어서 볼까요? 1, 2, 3번은 전통적 PCR 특징입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 그럴 수 있어. 자, 1번. 전통적 PCR 이 부분 이제 읽지 말고 뒷부분만 읽자. 1번. 시료에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을까요? 아니죠. 감염 초기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바이러스가 존재는 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 존재를 어떻게 밝히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복제를 겁내 해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하게 사이클을 수행해주면 분명히 발견해낼 수 있겠죠. 됐죠? 두 번째, DNA 증폭 여부 확인에 발색 물질이 필요 없으니 벌써 끝났지? 틀렸다는 거 확 느낌이 오시죠? 발색 반응은 둘 다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실시간 증폭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서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아니죠.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는 실시간 PCR의 특징이었죠? 장점이었고요. 네, 쉽다. 이해하고 다니까 쉽지 않니? 근데 지금 요 세 가지 선택지의 합을 잘 들어봐. 16%와 14%와 11%야. 벌써 합이 40 몇 프로 넘어갔지. 이렇게 쉬운데? 그러니까 지문을 분석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해놓는가가 관건인 거죠. 4번입니다. 이번엔 실시간입니다. 실시간 검사를 할 때는요,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만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표적 DNA가 뭔지 알아야 된다는데 그럼 표적 DNA를 설명한 부분 여기로 가보자. 표적 DNA는 뭐지? 내가 증폭하고자 하는 DNA 결합 표적 어떤 결합 양상이 있는 걸 표적 DNA라고 부르고 그 녀석은 어디로부터 와? 주형 DNA로부터 와. 주형 DNA는 시료를 말하는 것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형 DNA의 표적 DNA와 대응되는 표적 DNA와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를 제작하는 거잖아. 그렇다는 얘기는 요 동일이 다시 한번 쓰인 거예요. 결론적으로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라면 시료인 주형 DNA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아야 만들지 마는지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나요? 자, A와 동일한 B를 만들어야 된다면 A를 알아야만 B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그렇죠? 동일한 염기 서열이라는 단어에서 답의 근거가 나왔어요. 마지막 5번입니다. 감염 여부는 PCR이 끝난 후에만 알 수 있지만, 자, PCR이 끝난 후에만 알 수 있는 최종 산물이라는 것은 전통 PCR의 특징이었지, 실시간이 아니라.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세 문제 우절라 풀었습니다. 할만했나요? 이런 내용이죠. 자, 이제 우리 17번만 해결하면 되는데 17번 해결하기 앞서서 5번 단락을 읽어야만 하는 거였지. 여기를 조금만 지우고 다시 공간을 활용해 볼게요. 자, 5단락을 먼저 읽고 시작할게. 자, 가보자.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자, 첫 번째 개념 5단락이야. 먼저 A, 발색도를 정의했어. 발색이 되는 정도지, 얼마나 진하게 발색됐는가. 이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합니다.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뭐한다? 빨간색으로 비례한다 라는 되게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보이세요? 자, 다시 발색도는 표적 DNA 양에 증폭된 그 양에 비례한다. 근데 이거 새로운 이해가 필요한 개념은 아니잖아. 봐봐. 형광물질이 한 번 나오고 두 번 나오고 세 번, 한 번, 두 번, 네 번, 여덟 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당연히 발색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더 진해지겠지. 그치? 두 번째,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 자, 두 번째 B야.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 말이 긴데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게 주어니까, 그렇지? 이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양에 따라 달라져. 표적 DNA의 초기양에 따라서 다름 이라고 말했는데, 자, 이것도 봐봐. 필요 사이클이 주어졌잖아, 그치? 자, 요것도 실은 되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표적 DNA가 얼만큼 있는가에 따라서 그 녀석이 처음부터 풍부하게 있으면 두 배를 늘리면 그보다 더 풍부하게 두 배로 늘어나는 거겠지.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야? 그쵸? 되게 당연한 두 가지 얘기를 해놓은 다음에 이걸 전제 조건도 걸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될 수 있고,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정의입니다. CT 값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건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보자면, 어떤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걸 표적이라고 하잖아, 그치? 표적 DNA에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뭐냐, 검출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폭된 그 시기의 사이클 수를 CT 값이라고 그러는데요. 됐죠? 오케이. 그래서 표적 DNA의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의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의 상태에 놓여 있는 미지시료라고 해야지. 미지시료의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표준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그 비교를 통해서 그 미지의 상태의 녀석이 처음에 얼마만큼 포함됐었는지를 계산할 수도 있대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이 잡히나요? 자, 예를 들어 하나만 들어보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X가 있어. X만큼의 미지시료가 있고요.
이 녀석은 12만큼의 너무 숫자가 크다. 그냥 2로 하자. 이만큼의 시료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을 관계를 막 따져봤더니 얘가 16이 됐을 때, 그러니까 2, 4가 되고 4가 8이 배가 너무 많지 않냐? 자, 2, 4, 8, 16 이렇게 두 배씩 늘어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16만큼을 뽑아냈을 때 CT값이 만약 16이라고 친다면 얘도 16에 도달할 때까지 사이클이 몇 번인가 돌 거 아니야? 알 수는 없겠지만,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이 16에 도달하는데 예를 들어 두 번이 필요했다, 사이클이. 그러면 8이었고 최초에는 4였겠구나, 예상한다는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감 잡히나요? 근데 이거 몰라도 그냥 풀 수는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해했다면 유익이구나 라는 것도까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세 가지를 정리해 준 다음에 그럼 당연히 요 마지막 얘기 왜 했을까? 이거를 문제화 시킨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방금 선생님이랑 얘기 나눴던 그 얘기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겠지. 오케이? 자,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문제 확인하러 갑니다.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을 가정했고 예상 결과를 추론해 보았어요. 가다에 들어갈 말을 한번 따져봅시다. 자, 상황은 뭐예요?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 예상대로죠. 미지시료가 있고 이와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각 시료의 DNA를 주형 DNA로 삼아서 같은 양의 시료로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PCR을 시행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래의 농도가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시료의 양도 좀 달라져 있는 상태야, 그지? 그 상태에서 자, 하나씩 따져보자. 먼저 A는 미지고요. 요게 A 미지시료, 요게 B 표준시료야. 첫 번째 거부터 한번 읽어볼게.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대요. 자,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A와 B 중에 A가 더 높다고 치자는 얘기야. 됐지? 그냥 그게 다야. 만약 이 녀석이 더 높다면 다음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어디가 더 높겠느냐 할 거야. 어려워? 말했잖아, 아까 발색도는 비례하며 표준 일정 수준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각각의 초기 양에 따라 다른데 중요한 건 이것만 보고 이해할 수 있어야죠. 초기 농도가 A가 더 크니까 증가량도 당연히 A가 더 크겠죠. 안 돼, 모르겠으면 숫자를 한번 집어넣으면 되지. 이걸 3이라고 하고 이걸 2라고 치자. 아니야, 짝수로 할게. 2사로 할게요. 편하니까. 이게 4만큼 있고 이게 2만큼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한 사이클 돌면 몇 개가 되는 거야? 8개가 되는 거고 얘는 한 사이클 돌면 4개가 되는 거잖아. 어쨌든 A가 더 크겠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자, 그러면 A가 그 증가량은 A가 B보다 많겠군이라고 하는 선택지 1, 2번이 먼저 튀어나와야 돼. 됐어? 그런데 3, 4, 5번이 28%, 11%, 17%야. 그럼 이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뭔 소린지 몰랐다. 그죠? 그거 아닐까? 이해됐나 이제 근데? 야, 생각보다 별거 아니지, 그지? 초기의 농도가 A가 더 많으니 증가하는 양도 A가 더 많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A가 더 많고 B보다 많겠군이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겠죠. 됐죠? 따라왔죠, 여기까지? 근데 그 다음 단계 함정이 한 번 더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3점짜리인 거야. 자, 다음 단계 함정 봅시다. 실시간 PCR에서의 자, 다시 문장 한번 써볼게요. 실시간 PCR을 하는 중인데 PCR의 CT 각에서의 발색도는 문제 진짜 기깔나게 잘 만든 것 같아. 이 평가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이거 보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야, 선생님도 처음에 왜? 막 이랬었어요, 처음에. 그죠? 뭐냐면 봐봐. 실시간 PCR의 CT 값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CT 값은 어떻게 하는 거야? 얼만큼 충분히 나왔나라고 하는 어떤 사이클의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쵸? 사이클 숫자야. 그럼 잘 봐. 예를 들어 우리가 목표를 16이라고 칠게. 오케이? 16 정도로 16배 증폭되면 어떤 대상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고 칠게 그냥. 자, 4, 8, 16 2, 4, 8, 16이야. 물어볼게. A는 사이클이 몇 번 필요했어? 3번 필요했으니까 CT 값은 3이지. 그치? 근데 얘를 든 것뿐이야. 얘는 총 몇 번이 필요했어? 4번이 필요했네? 그러면 CT 값이 4지. 잘 봐. CT 값은 뭐가 커? 당연히 얘가 커. 왜? 양이 적으니까 사이클을 더 돌려야 될 거 아니야. 이해됐어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됐던 게 내 사가 더 크지만 잘 봐. 실시간 PCR의 CT 값에서의 발색도는이야. 발색도야 발색도. 주어는 발색도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16에서의 발색도는 물어본 거야. 둘 다 16이면 발색도는 어떻게 했니? 같지. 함정을 파놨지 제대로. 이 두 개는 차이가 나는 건 맞지만 그 사이클의 결과 둘 다 목표인 16까지 도달을 한 거야. 그럼 16에서의 발색도는 당연히 같을 수밖에.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던 거야. 근데 어려웠어 이거. 함정에 빠지기 참 좋죠.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가 진짜 기가 나는 문제라고 했었잖아. 첫 번째 녀석은 쉬웠는데 두 번째 문제에서 함정을 팠어. 그런데 그 와중에 세 번째 선택지로 구제의 동화줄을 하나 내려놓은 거야. 세 번째까지 봤어야 돼 얘들아. 세 번째 거 봐봐. 자 어쨌든 같다라는 판단을 못 했다고 치자.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그래 A가 B보다 높겠구나. 그쵸? 얘가 뭐 더 많으니까 라는 식으로 대충 생각했다고 치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음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 값은 그래 CT 값 자체는 누가 더 크겠지? B가 더 크겠지. 됐죠? 왜? B보다 양이 작으니까 더 많은 사이클을 돌려야 그 양을 만들어낼 수 있을 테니까요. 됐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문제의 답에서 다를 봤는데 A가 B보다 크겠군이라고 하는 게 잘못된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뭔가 잘못 생각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시 점검해서 2번으로 갈 수 있었던 거지. 오케이? 잘 만들었어요. 자, 어떻게 이런 문제를 매번 만들어내는지 나도 부럽고요. 아무튼 간에 자 여기까지 해서 과학기술 지문을 한번 쫙 정리를 해봤습니다. 난이도가 생각보다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 솔직히 아니라고 인정합니까? 그치? 아니야? 진짜 못하겠어? 자, 근데 솔직히 이 앞에 풀었던 2020학년도, 2019학년도 이때의 과학기술 지문에 비하면 쉬운 거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열받겠죠. 이 문제를 쉽다고 말하면 나를 보고 어쩌라는 거냐라는 느낌이 들겠지만 이건 중요한 건 쉽다 어렵다가 개념이 아니에요. 왜 쉽다는 선생님이 지금 말하는 이 쉽다의 개념은 뭐냐면 문제의 출제의 디테일을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포인트 있잖아. 그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문 안에 예쁘게 잘 숨겨놓고 있지. 예전처럼 대놓고 뭐 공기가 뭐 이렇게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 뭐 밀도가 뭐 높아지는 낮아지는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 많이 봐왔잖아. 그렇게 대놓고 말하진 않고 숨겨놨단 말이지. 근데 그런 디테일은 달라졌지만 문제 출제의 기본적인 지문 구성 방식과 문제 출제 원리들은 다 똑같이 계속하고 있어. 달라진 게 없다고. 그걸 신경 썼으면 좋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연습량이 충분히 확보되면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답률 1위 문제까지 한번 자칫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수업 들으면서는 그런가 보다 할 수 있겠지만 꼭 부탁드리니까 제발 꼭 점검 작업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오케이? 점검과 정리 작업을 해주시고 거기서 또 다시 부족함이 느껴진다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자, 고생들 많았어요. 숨 좀 돌리고 할까요? 자,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문학 넘어갈게요.